네, 오늘 2021 자산관리 앱 세미나 넌 워너비, 난 어료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흘렀어요. 가을이 되고 쌀쌀해졌는데 사실 저희가 시간을 다시 여름으로 되돌릴 순 없지만 지난번 첫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셔서 볼 수 있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저희가 두 번째 질문 영상 준비해 봤거든요. 화면으로 같이 보실게요. 같이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노력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하는 편인데 결과를 보면은 사실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한데 또 다시 저에게 기회가 올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요. 교수님, 박사님, 제가 의사결정에 서툴러서 그러는 걸까요? 네, 보시다시피 두 번째 질문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부동산 너무 어려워요라고 했을 때도 정답이 없다가 답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두 번째 사연자분도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시는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자산관리센터에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사고, 또 하나는 파는 거잖아요. 왜 못 살까? 네. 내가 부동산을 살려고 그러면은 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돈이 있잖아요. 묶여 있어요. 뭐 펀드에 묶여 있거나, 주식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집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예금에 묶여 있거나. 이 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달 방법과 이 플랜이 먼저 서야 돼요. 언제 돈이 확보가 되는지. 두 번째는 이제 결단력인데 참 쉽지 않죠. 어렵죠. 누구나 다 의사결정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집 사면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내가 보니까 상투자본 같은데. 특히 이런 생각들 때문에 대부분이 머뭇거려요. 쉽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통찰력인 것 같아요. 지식이 쌓이면은 이게 어느 순간 통찰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기면은 자기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잔파도에 연연 안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저도 뭐 집사람이 어디 가서 부동산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의사결정 못해. 지금 집 살려면요, 네. 재테크라는 생각을 하면 못 산다니까요. 되게 중요한 필요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 네, 네. 누구나 투자는 두려워요. 미래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운명과의 백병전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결국은 이게 자괴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한다고 생각 안 하고 필요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그리고 팔지 못하는 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원래 껍데기까지 묶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세금 때문에 못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외하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이렇게 판다. 팔아라. 요새는 그런데 또 그게 알고 보니까 기린목이었다 이런 말이 하는데 어쨌든 네. 욕심을 줄여야 된다. 두 번째로는 대안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팔아서 뭐 다른데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양도세 내야지, 취득세 내야 되지, 이것저것 내고 나면은 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도대체 내가 팔고 나서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안 서면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회할까 싶어서 못 파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열받는 것은 내가 팔고 나서 잔금 때 이익 오르면은 잠 못 잡니다. 그렇죠. 자기가 의사결정을 했던 거에 대해서 네. 끊임없이 비난을 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 대안이 있어요. 뭐냐? 집을 팔지 않고 전세 놓고 전세살이로 가는 거예요. 자산의 변동이 없죠? 네.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가격 변동에 따른 자기 혐오. 그거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왜 저한테 자꾸 치료해달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함부로 사고 안 팔고 그냥 내 집은 임차 놓고 똑같은 임대사리를 임차로 빌리면은 그렇게
후회가 없다. 특히 지금처럼 가격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는 네. 함부로 타이밍을 놓고 이렇게 모험을 걸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가는 어떤 그런 것도 내가 의사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과 결단력이 없어서 또 힘들었고, 하지만 우리는 통찰력을 키우면서 필요에 의해 잘 선택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프를 칠 때도 요즘 많은 분들이 골프를 배우시는데 힘 빼고 쳐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도 힘 빼고 한번 통찰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희가 두 번째 그분이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의사결정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교수님은 어때요? 딱 결정 잘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전공이 판단과 의사결정인데 심리학자는 자기가 못하는 걸 전공으로 해요. 그래요? 또 그런 반전이 아니, 있네요. 굉장히 우울한 분이 우울증 전공해야 성공한 심리학자 되죠. 네. 부부싸움 엄청 많이 하시더니 나중에 부부관계 심리학 전공하시더라고요. 판단과 의사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고 스스로도 힘들어하니까 제가 전공을 하는데 네. 박원갑 박사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게 판단과 의사결정이 아주 명언이 하나 있죠.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딱 부합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가슴이 뛸 때 내리는 결정은 후회하고요.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가슴이 뛰면 이거는 대부분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슴이 뛸 때라는 건 흥분했다는 거죠. 네. 그게 왜 흥분을 한 거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도 흥분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충동적으로 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충동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생각은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죠. 아,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구나. 나 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자. 그냥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말씀하셨다시피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통찰이 한번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더라고요. 차분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더니 이제 가슴이 뛰어요. 흥분돼요.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결정을 위한 결정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죠. 결정 내리지 않는 것도 결정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의사결정하기 힘들어지는 게 있죠. 이게 만족감이 발달이 안 된 분들이 앞서 욕심이라고 의사결정을 하셨잖아요. 못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만족의 시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살아야 딱 맞는 건가? 이건 되게 중요한 만족의 메커니즘이에요. 왜냐?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위치에 살아야 되는가에 따라서 거기서 만족의 시점이 딱 결정되면 네. 이제 남은 걸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부동산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지 인생의 모든 것이 부동산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난 요 정도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만족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 더 많이 쓸 수 있죠. 난 요 정도까지만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딱 할게. 딱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만족감이 잘 발달된 분들이에요. 그럼 만족감이 잘 발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자주 만족해야 돼요. 친구 집에도 많이 가보고 그리고 이런 데서도 살아보고 저런 데서도 살아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이 뭔지 알아요.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느슨하지만 혈맹 3명과만 친구인 사람들이 허건날 그 3명과 부동산 얘기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느슨합니다. 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은 여기까지 딱 난 살면 된다. 혹은 여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오히려 전세로 이동성을 높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딱 여기까지면 좋다. 그렇죠. 딱 요조까지. 일도 여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끝없이 계속 서류 고치는 분들 있죠. 네. 계속 그래서 더 망치죠. 저예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 일 잘하는 분들이래요. 딱 서류 보고 딱 좋아. 이런 얘기 하시죠. 야, 고수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게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서 그게 더 이상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분들이 그런 게 가능하죠. 자족하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선을 그걸 줄 아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 분들이 바로 뭐냐? 회사 내에서도 부장님이랑도 친하고 다른 부서분들이랑도 알고 있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하면 돼. 네. 이제 딴 일 하면 돼. 라는 게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딱 좋아.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분들 많이 만나셔야 돼요. 네네. 저희 구독자분들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여의도 5번 출구에 이러한 정보가 참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른다. 어떻게 나는 만족을 찾을까 고민하신 분들은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두 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교수님,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또 언제 뵐까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3부 일주일 뒤에 일주일 후. 업로드가 네.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KBWM 자자문단이 바로 지금 최상의 솔루션을 드립니다. 조금 전 보셨던 영상 어떠셨나요? 여의도 5번 출구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고민을 해결해 주실 KB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인 KBWM 스타 자문단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KBWM 스타 자문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산관리 고민도 해결해 드리지만 이벤트 퀴즈에 대한 정답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에 대해서도 안내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저희 여의도 5번 출구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2021 자산관리 웹세미나 넌 워너비, 난 어렵이 영상이 이 3편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나에게 제일 와닿는, 나에게 제일 와닿았다라는 영상을 선택하셔서 지인들에게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단체방 등 여러 명이 속해 있는 SNS에 업로드한 후 인증샷을 찍어서 아래에 있는 이벤트 링크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 기억하시죠? KB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전문가 그룹을 뜻하는 용어 땡땡, 땡땡땡땡땡땡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 100분을 추첨하여 맛있는 피자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10초만 돌려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